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특강 때 뵌 분들이 좀 낯익은 분들이 계신데, 특강 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이고, 몇 분 안 되시네요. 대부분 특강 때 다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특강 때 했던 얘기,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특강 때 했던 얘기랑 한 번 더 간단하게 반복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상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전, 15년 전에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서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학교교법학원이 아니었고 한국법학원이었습니다. 신호진 선생님이 춘추관에 계시다가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됐었던, 제가 여기서 1차 강의하고 2차 강의 다 여기서 듣고 제일 좋은 꽃다운 시절을 이 신림동 바닥에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이런데 오셔서 제 강의 저지간 한 열흘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험을 그만두고요. 사법시험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언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강의는 올해로 횟수로 치면은 14년,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강의는 한 6, 7년 정도 했고요. 나름 언어하고 관련된 수업은 대부분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여기 신림동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신림동의 언어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조금 틀리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수업을 했었을 때 되게 효율적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은 너무 길게 처음에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오늘 1강인데요. 오늘 1강부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지난 시간에 특강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잘게 짜게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강 때가요, 여러분 항상 저는 강의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개강 때는 너무 긴장돼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들이 1회 말에 점수 많이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 선수들도 1회를 잘 넘겨야 되는데 오늘 1회 아닙니까? 1회? 그렇죠. 1회니까 잘 넘겨야죠. 일단은 2011년도 기출문제 분석 좀 드리고 간단하게 오늘 수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시험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하고 이제 논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파트가 보통 이런 거죠. 논리 퍼즐이나 명제 논리나 수로 논리나 이런 것들이고, 사실은 여기 제가 이제 가설 추론이 귀납 추론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형식 논리, 논리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한 6문제, 많으면 7문제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6문제 정도 되고, 문제는 이제 여기가 34문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께서 이거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황 판단이나 아니면 이런 선생님들 들으시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파트는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한 절반 정도? 아니면 4개 정도? 2개는 그렇다 치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당황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학생들이 안 좋은 거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안 좋으신 거죠. 여기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가 안 좋은데 여기가 안 좋은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건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시간이 문제인 거죠. 시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략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40문제고 그 다음에 시간은 90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2분 약간 넘는 동안 이걸 다 푸셔야 되거든요. 2분 약간 넘는 동안 푸셔야 되는데 글을 빨리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어 강의를 하다 보면요, 그게 수능이 됐건 아니면 미트리트가 됐건 리트가 됐건 피셋이 됐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 중에는요, 실제로요, 리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다가 속독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많았어요. 근데 여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불현듯 속독학원에 한번 가볼까? 속독학원 안 가도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냥 빨리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속독학원은요, 그런 문제는 속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읽고 늦게 읽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 좀 해결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6부터 10까지는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요. 이거를 수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 사실적 이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리트나 미트디티에서는 이걸 분석적 이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PCS에서는 그냥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죠. 지문의 내용을 지문의 내용, 그렇죠? 지문의 내용 그 자체,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가 다시 한번 그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본인이 추론 문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추론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자기가 추론을 못하면요, 추론 능력이 떨어져서 추론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겁니다. 자기가 비판 능력이 떨어져서 자꾸 문제를 틀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역시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이해는 전체 언어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정확하게, 제가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데 보통은 뭐라고 언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잘 보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문장의 앞하고 끝이 중요하다. 앞하고 끝이 중요하고 키워드 찾아라. 키워드 찾는데 이제 핵심어도 찾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세요. 핵심 문장을 찾아라. 그렇죠? 문장이니까 앞하고 끝하고 조심해라. 그 다음에 글 전체의 앞하고 뒤를 좀 조심해서 잘 봐라. 그 다음에 핵심어하고 핵심 문장 잘 찾아라. 그 다음에 발문 열심히 봐라. 발문 열심히 보고 선지 좀 조심해서 봐라.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적 조심해라. 역적.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뒤에 있는,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지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별로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이게 이제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20대를 그러니까 제가 20대 동안 본 책이라고는 제 머릿속을 아무리 곰곰이 찾아봐도 뭐밖에 없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때 교양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양 강의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찔끔 뭐죠? 앞부분만 딱 그 시험 범위만 이해 못해도 그냥 그대로 갖다 베껴 쓰고 그 다음에 2학년 되면서부터 전공이 들어감과 동시에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법학 전공 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시겠군요. 사실은 전공만 보고 이거 뭐죠? 전공하고 외국어. 철학책들 안 보시잖아요. 물리학 책들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보십니까? 보시면 되게 훌륭하신 거고 경제학 서적도 경영학과 학생들이나 잘 안 보시잖아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하고 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하고 기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실체하고 범주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 범주라는 개념은요, 누구 때부터 시작된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이 돼서 칸트 때 완성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그냥 그 글에 있는 내용이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다 전공 교수님이 어차피 들어가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글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식은요, 왜 필요하냐면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배경 지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빨리 풀 수 있느냐 빨리 풀 수 없느냐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글을 봤는데 내가 아는 글이면 빨리 읽을 수 있는 거고, 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이면 빨리 못 읽는 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경 지식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언어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을 거냐,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2차 공부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학원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마 한 3회에 한 번, 6회에 한 번, 뭐 9회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프린트가 3개가 나갈 겁니다. 프린트가 3개 정도 나갈 거고, 아마 이 프린트의 3개의 분량은 한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안에다가 철학하고, 역사하고, 종교하고, 뭐 법하고, 경제, 그 다음에 정치,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뭐 우주, 이런 거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그걸 다 집어넣을 수 있나요? 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에는 시험 범위가 없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착각이에요. 착각. 왜 착각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인 겁니다. 물리학에서는요, 여러분 물리가 나온다 그러면 물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고전역학하고요, 양자역학하고요, 상대성 이론하고요, 프랙탈 기하, 이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뉴턴역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뉴턴역학에서도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학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죠. F는 ma라고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실제로 그 언어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다 훑어보시면 대부분 이거입니다. 여기서 만류인력도 나오는 거고, 물론 뭐 이거 말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성질을 입자로 보느냐 파동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뉴턴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뭐 이런 거고, 양자역학은 정말 요즘에 거의 뭐 화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프랙탈 기하는 보통 우리가 카오스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현대 물리학으로 보면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촉근 이론도 있고 통일장 이론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아직도 이론 자체가 정론으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지문 열심히 보고 문제 열심히 다가가면 그거 풀 수 있다. 몰라도 구조만 잘하면 풀 수 있다. 그거 제가 봤을 때 그냥 변명입니다. 비겁한 거예요. 왜냐면 뭘 알아야 풀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그렇죠? 어떤 학생이 어저께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봤습니다. 어제 그 리트 그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언어라는 이 과목은 어떤 사람은 한 달 공부해도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공부해도 60점밖에 안 나오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페어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너는 왜 네가 공부한 1년만 생각하고 이 한 달 공부한 사람이 공부한 19년은 생각을 안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년, 20년. 이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텍스트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 없이는요, 도저히 이런 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공부 시작하자마자 뭐 한 달밖에 안 되고, 그 형은 뭐 한 달, 2달.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특강 때 했던 농담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선배한테 물어봐가지고, 형 피셋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2달? 한 달 정도 그냥 기출문제 풀고 들어가면 되지. 뭘 그걸 공부를 하냐? 뭐 학원 다니는 놈들은 또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요, 그걸 그대로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공부 기간이, 수험 기간이, 1차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얻고 실제로 시험에 통과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학생은 평소에 독서의 습관이 최소한 돼 있는 거죠. 제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이 꽤 계시냐면, 이제 리트 들으실 때는 현역 군인들이 꽤 계세요. 군인들이, 장교들이 꽤 많이 듣거든요. 이제 복무 끝나고 ROTC들 이제 제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학생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공군 중위가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이 언어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